청취자분께서 캐모어스라는 기업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이름이 좀 생소해서 어떤 회사지? 했거든요. 근데 이게 파고들수록 와 정말 이런 회사가 있었어? 싶더라고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화학회사, 그것도 대기업 듀폰에서 환경 문제 잔뜩 떠안고 분사한 배드뱅크 아니냐는 인식이 시배적이었는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분사 초기만 해도 듀폰의 그 법적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회사다. 이런 시각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도 막대한 부채랑 소송 리스크 때문에 시장의 외면을 받았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 최첨단 반도체, 그리고 청정 수소 경제라는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흐름들, 그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심장을 꽉 쥐고 있는 엄청난 플레이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캐모어스가 어떻게 과거의 오명을 벗고 미래 산업의 핵심 설계자로 거듭나고 있는지 그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한번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 논의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캐모어스의 가치를 더 이상 과거의 그 소송 리스크라는 낡은 안경으로 볼 게 아니라 미래 산업에서의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새로운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축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미래 산업의 병목을 푸는 기술력, 정부 정책이라는 강력한 순풍, 그리고 경쟁 구도의 극적인 재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내는지 지켜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듣기만 해도 흥미진진한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보고자에서 캐모어스를 AI 데이터 센터의 연력학적 구원자라고 부르던데 정말 거창하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같은 GPU 칩 하나가 소형 냉장고만큼의 전력을 쓰고 어마어마한 열을 뿜어냅니다. 이런 칩 수천, 수만 개가 빽빽하게 들어찬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거대한 오븐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찬바람을 세게 불어넣는 공냉식으로 버텼는데 이제는 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AI 성능을 아무리 높여도 열을 못 식히면 결국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AI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열이었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캐모어스가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이상 액침 냉각이라는 기술을 들고 나왔는데요. 잠깐만요. 서버를 액체에 담근다고요? 컴퓨터 부품에 물 닿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었나요? 이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같은데요. 하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액체가 물이 아니라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특수 불속의 화합물입니다. 캐모어스의 옵티언 2P50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액체의 서버를 통째로 그냥 푹 담가버리는 거예요. 와, 더 신기한 건 이 액체가 섭씨 5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칩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 때문에 액체가 보글보글 끓으면서 기체로 변하는데 이때 기화자멸 효과로 열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흡수해서 밖으로 패내는 거죠. 기화자멸이라는 게 그거군요. 여름에 마당에 물 뿌리면 시원해지는 거랑 같은 원리잖아요.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면서 열을 싹 가져가는 거. 근데 그걸 데이터 센터 안에서 그것도 50도에서 끓는 특수 액체로 한다니 정말 기발하네요. 에너지 효율도 엄청나겠는데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냉각에만 쓰이던 에너지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고요. 90%요? 와, 물 소비는 99% 이상 줄어들고요. 지금 전 세계가 전력망 부족으로 데이터 센터를 더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기술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실험실 수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채택이 되고 있는 기술인 거죠? 그럼요. 이미 시장에 가장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 기술에 대한 품질 인증을 마쳤고요. 클라우드 업계의 절대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캐모어스와 손잡고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 기술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네, 기술의 신뢰성은 이미 검증이 끝난 셈이죠. 기술력만으로도 대단한데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게 또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규제라는 바람입니다. 미국의 AIM 법안이나 유럽의 F가스 규제는 지구온난화 지수, GWP가 높은 구형 냉매 사용을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GWP. 일종의 환경 성적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점수가 높으면 나쁜 냉매가서 퇴출되는 거고 캐모어스가 특허를 가진 HFO 냉매는 착한 냉매라서 정부가 쓰라고 등을 떠밀어주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규제 자체가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벽, 즉 해자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는 게 거시적인 문제 해결사 역할이라면 이제는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더 미세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군요. 보고서에서 실리콘 실드, 즉 반도체를 지키는 방패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짜리 웨이퍼 전체를 버려야 하거든요. 공정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화학 물질들을 사용하는데 이 물질들을 옮기는 배관이나 밸브, 필터에서 아주 미세한 불순물이라도 녹아 나오면 그대로 불량으로 이어집니다. 단 하나의 오염도 용납되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순수함이 요구되는 영역이군요. 바로 그 역할을 캐모어스의 테플론 PFA라는 소재가 합니다. 화학적으로 극도로 안정적이어서 어떤 강력한 화학 물질과 만나도 반응하거나 녹아 나오지 않죠.
반도체 공장의 혈관과 신경계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캐머스가 미국 내에서 반도체용 PFA 수지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기업이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2025년 말 이 시장의 가장 큰 경쟁자이자 거인이었던 3M이 모든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잠깐만요. 3M이면 이 분야의 거인이잖아요. 그런 회사가 사업을 그냥 접는다고요? 그럼 미국에선 캐모스 말고는 PFA를 만들 회사가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이건 거의 독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인텔, TSMC, 삼성전자가 미국 본토에 수십조 원을 들여서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공장들의 혈관을 공급할 수 있는 미국 내 회사가 캐모어스 하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서 고객사에 대한 막강한 가격 결정력까지 쥐게 되는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무기를 손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3M 철수 이후에 미국 내 반도체용 PFA 시장에서 캐모어스의 점유율이 8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정말 엄청나네요. AI와 반도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을 봤는데 수소 경제에서도 비슷한 병목 현상을 쥐고 있다고요? 네, 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설비나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의 성능을 좌우하는 심장 같은 부품이 바로 이온 교환막입니다. 캐모어스의 나피온이라는 제품이 바로 이 시장의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위상인가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는 수준인가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나사의 우주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모든 연료전지 연구 개발이 바로 이 나피온 막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후발주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특정 성능을 개선한 막을 내놓고는 있지만 수십 년간 우주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부터 쌓아온 신뢰성과 데이터는 하루아침에 따라잡기 어렵죠.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프로젝트일수록 결국 검증된 나피온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강합니다. 뭐 단기적인 수요 둔화는 있지만 장기적인 탈탄소라는 방향성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AI 냉각, 반도체 독점, 수소 표준까지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급망의 핵심을 쥐고 있으니 정부도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캐모어스의 가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흔히 미국의 칩스법이 반도체 공장에만 보조금을 주는 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법의 진짜 목표는 소재, 부품, 장비를 아우르는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미국 내에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거거든요. 아, 미국 상무부는 3M의 철수로 인한 PFA 공급 부족을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 유일한 공급사인 캐모어스는 칩스법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캐모어스는 노스캐롤라이나 공장 증설을 위해 이미 칩스법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받는 걸 넘어서 정부가 이 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인증마크 같은 겁니다. 아, 하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군요. 예, 나중에 환경규제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기업은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방패막이가 생기는 셈이죠. 에너지 분야에서도 비슷한 지원이 있다고요? 네, 에너지부 DOE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히토류 관련 파트너십인데요. 캐모어스가 주력 제품인 티타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모나자이트라는 부산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나자이트에 전기차 모터와 풍력 터빈의 필수적인 히토류가 다량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캐모어스는 에너지 퓨얼스라는 회사와 손잡고 이 부산물에서 히토류를 추출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히토류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거라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AI 냉각, 반도체 독점, 정부 지원. 정말 그림이 좋은데요. 근데 솔직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PFAS, 영원한 화학물질 소송 문제요. 이 리스크가 이 모든 장점을 다 집어삼킬 수 있는 블랙홀 같은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마음이 편해질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 시장이 이 기업을 여전히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리스크의 성격이 이제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영역에서 예측하고 관리 가능한 비용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 이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불확실성에서 관리 가능한 비용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네, 우선 미국 전역의 상수도 공급업체들이 제기한 대규모 집단 소송에 대해서 약 11억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였던 뉴저지 주 정부와도 8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환경 정화 비용에 최종 합의했고요. 와, 가장 큰 두 개의 소송 리스크에 구체적인 가격표가 붙은 겁니다.
그런데 합의 금액 자체가 여전히 천문학적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다릅니다. 특히 뉴저지 합의금은 2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25년 분할 납부요? 그거 완전 파격적인 조건인데요. 당장 현금 부담도 적고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25년 뒤에 내는 돈의 실제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떨어져 있을 테니까요. 정말 영리한 합의네요. 그렇죠. 시장은 리스크의 크기 자체보다 끝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일정이 확정되면서 투자자들이 재무 모델에 이 비용을 하나의 변수로 넣고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겁니다. 유럽에서도 PFS를 전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건 또 다른 리스크 아닌가요? 그것도 논의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PFS 전면 금지라는 강경한 분위기였지만 현실적으로 반도체, 의료기기, 배터리처럼 대체 불가능한 분야가 너무 많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대체 불가능한 분야는 예외로 두는 필수 용도 면제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모어스가 생산하는 고부가 가치 제품 대부분이 바로 이 필수 용도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이런 엄격한 규제가 기술력이 부족한 소규모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해보면 캐모스는 듀폰에서 분사될 때 떠안았던 환경 부채라는 멍해를 벗어던지고 AI, 반도체, 수소경제라는 미래 산업의 핵심, 병목을 틀어준 기술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PFS라는 백미러 속 과거의 유산에 집중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이 차의 전방 유리 너머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될 만큼 거대한 성장 잠재력이 펼쳐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M의 철수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강력한 순풍까지 불고 있으니 기업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재평가될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미래 기술을 움직이는 소재 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오늘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죠. 네, 이 보고서는 주로 미국과 유럽의 관점에서 캐모어스의 전략적 가치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기술 패권이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 된 지금 미국 내 유일한 PF의 공급사라는 캐모어스의 독점적 지위가 미래의 글로벌 공급망과 지정학적 관계에 과연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요? 한국이나 대만, 유럽 같은 다른 국가들이 이 병목 현상을 뚜렷하게 인식했을 때 어떤 새로운 산업 전략과 외교적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단순한 기업 분석을 넘어 더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